짝퉁 쿠쿠 교복 개성공단 몰래 가동한 이유. 이게 북한이 지금 뭘 가동하고 있대요. 개성공단 폐쇄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지금요. 자, 내용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북한 개성공단에서 국내 브랜드 밥솥 짝퉁 생산. 그렇죠. 우리가 생산하니까 짝퉁이죠. 근데 이거를 막 팔고 있대요. 뭐 50달러, 뭐 80달러. 북한 주불사에서 입소문이 났는데 비음성 압력밥 가마라는 상표로 평양 백화점들에서 판매하고 있답니다. 이거 개성공단에서 만든 거잖아요. 비음성 압력밥 가마라고 붙인다는 겁니다. 다음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면요. 지금 위성 사진에 보면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등등등.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요. 이 개성공단에 옛날에 우리가 공부한 버스들로 인력들을 이제 출퇴근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버스가 지금 평양 시내에서 돌아다닌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뭐 다 빼돌린 거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관련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남북 사이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자, 지금 저 사진 보시면 버스가 보이잖아요. 저게 원래 개성공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버스인데 이게 평양으로 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 야, 이게 뭔가 좀 수상하죠? 저 버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런 게 다닌답니다, 지금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국산이군요, 이거는요. 모양을 딱 보니까. 자, 홍석준 의원님. 네. 이거 뭐 폐쇄시키더니 다 빼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이런 사례를 보면 역시 북한은 정말 그 국제법적으로 정말 그 법을 지키는 어떤 그런 어떤 정상 국가가 아니라 정말 속칭 깡패 국가다. 저거 지금요, 이 밥솥 만드는 기계나 버스 다 우리 기업들 자산이거든요, 지금요. 예, 이거? 그렇습니다. 그 개성공단이 2016년도까지 이제 폐쇄되기 직전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 123개가 있었고 거기에 북한 노동자들이 한 5만 명 정도 있었답니다. 예, 예. 5만 명 정도 있어서 굉장히 개성 전체는 물론이고 북한 전체적으로도 귀중한 어떻게 보면 외화 어떤 수입원이 됐었는데 저기서 생산한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 전자 섬유 이런 어떤 예. 그 경공업 제품들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제품들이 생산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3국에 수출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철수를 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저렇게 무단 점용을 해서 시설을 돌려서 또 거기 또 노동자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예. 그 기계를 사용하는 법을 잘 알고 있지 안다는 않겠습니까? 거네요. 예. 오. 그렇기 때문에 공장 뭐 가동은 굉장히 좀 쉬웠을 거고 그래서 북한의 내수뿐만 아니라 또 일부 중국이라든지 또 러시아에 또 수출까지 하고 있다. 예. 지금 쿠쿠 밥솥뿐만 아니라 예. 어떤 그 섬유 어떤 의류 뭐 제품이라든지 교복, 뭐 옷도 있다 그래요? 의류 제품이라든지 다른 전자 제품들도 지금 많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서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기업을 예. 지금 가동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런 어떤 사항들이 사실은 우리 정부가 항의한다고 해서 참 이게 해결을 뭐 지금 현재 쉽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북한이 어떻게 보면 좀 예. 무도함 내지는 이런 어떤 법을 안 지키고 참 이렇게 같이 일하기 힘든 국가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예, 전재수. 예. 이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예. 정말로 이게 큰 흠결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만 이러면은 그나마 어떻게라도 해보겠는데 예. 북한만 이런 게 아닙니다. 대일 외교는 어떻습니까? 어. 예를 들면 전쟁 범죄, 일본의 전쟁 범죄 예. 기업들이 말하자면 불법적 전쟁 범죄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이 말하자면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해 가지고 예. 기업의 이익을 얻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 예. 배상을 해라 했더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거 전부 제3자 변제해버리고 일본한테 받아야 될 거 그것도 못 받게 만들고 그다음에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예. 앞두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조금
$7,000. 예.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들 현대기아차 전부 못 받습니다. 보조금 $7,000 1,0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가지고 예, 예. 설계 도면부터 시작해 가지고 적정 수준 이상의 영업 이익까지 미국에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한테 배상을 받겠다고 하는데 일본한테도 못 받고 미국한테도 지금 기업 이익 다 뺏기고 지금 예, 북한한테도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 교수님은 여기저기 다 뭐 받을 거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넓게 지적해 주셨는데 최기식 변호사께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뭔가를 요구하겠다고 해서 배상료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저도 이제 2013년도에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으로 근무할 때에 남쪽 대표가 되어가지고 북한 개성공단에서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 남쪽 대표 5인과 같이 저희가 대표가 되어서 올라가서 회담을 하고 내려왔는데요. 예. 그때도 한 번 회의를 하고 결국 이 문제를 매듭을 지지 못하고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지금 무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그것도 안 될 없고, 테고. 예, 그래서 이 처음에 철수할 때 저는 아마 분명히 저쪽에서 이거 가동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했었습니다. 아마 그대로 가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고 차후에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서 뭔가 문제 이런 개성공단과 같은 사업을 새로 한다면 예. 그때는 아마 다국적 기업 여러 나라에서 같이 들어와서 공단을 구성함으로써 이런 어떤 정치적 이슈에서 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6년 당시에 북한이요 딱 24시간 주고 다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때 기업인들 나오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한통해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거 우리 건데 지금 이거 하실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요. 저는 오늘 모습이 지금 개성공단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